어머, 사람 모르는 만큼. 어머, 어머, 저분 뭐야? 와, 미쳤다. 우와. 수도권을 마비시킨 기록적 폭우. 쑥대밭이 됐다, 쑥대밭이. 서울 강남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당근장치 알아? 당근장치! 저지대 주민들은 서둘러 대피했다. 한편 비 소식이 없는 전남 남해안과 경남 제주 지역엔 여전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같은 시각 남부지방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대구의 폭염 일수는 40일을 넘겨 극한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 기록을 뛰어넘었다. 둘로 쪼개진 한반도의 날씨. 극단적 이상기후로 지구촌 곳곳에서 재난은 일상이 됐다. 그리고 그 재난의 시작으로 지목된 곳. 북극. 차가워야 할 북극이 비정상적으로 달아오르면서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금 북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KBS 취재팀은 기후재난의 진원지로 꼽히는 북극으로 향했다. 북극은 대륙으로 둘러싸인 얼어붙은 바다. 5대양 중 가장 작고 바닷물도 전 세계 해수의 1%에 불과한 북극해. 바다를 뒤덮은 얼음덩어리 해빙은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북극해의 해빙은요, 지구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을 반사하여 열 흡수를 적게 하는 그런 기온 조절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극해 해빙의 변화는 현재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위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이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얀 얼음으로 덮여 있는 북극의 바다는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얼음이 사라진 검은 바다는 그 반대다. 더 많은 열을 흡수해 북극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더 많은 눈과 얼음이 녹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The Arctic as a whole is warming about 3 times as fast as the rest of the planet. But this part of the Arctic, so the northern region of the Barents Sea, the island archipelagos like Svalbard, are probably warming somewhere between 5 to 7 times as fast as the global average. And that's off the scale. I mean, that's just crazy. 1980년 여름철의 북극 해빙 면적은 754만 제곱킬로미터였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면적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라지는 북극의 해빙,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심장이 고장났다.
북극을 중심으로 굉장히 센 바람, 그 바람이 바로 북극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춥기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북극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급격하게 다른 지역보다 급격하게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 제트 기류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제트 기류가 약화되면은 대기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기압이 정체되면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고기압이 정체되면은 폭염 또는 가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약해진 제트 기류에 갇힌 유럽과 미국은 열돔 폭염과 가뭄, 산불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한반도에는 장마전선이 정체하며 폭우로 돌변했다. 연결된 재난, 그 시작은 북극이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제도는 북위 78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최북단 지역이다. 차가운 해안이란 뜻으로 육지의 60%가 연중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다. 여름 평균 기온은 영상 6도. 그러나 서쪽 연안의 난류 영향과 기후 변화로 온난해진 탓에 만년설의 흔적은 점차 줄고 있다. 과학자들과 함께 빙하의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스발바르에는 수만 년 전 빙하기 때 만들어진 피오르 빙하가 존재한다. 빙하는 쌓인 눈이 중력에 의해 강처럼 흘러내리는 얼음층인데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는 해빙과는 태생 자체가 다르다. 빙하가 녹으면서 끌고 내려온 퇴적물이 해안의 지형을 바꿔놓고 있다. 딕슨 피오르는 북극에서 가장 빠르게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겨울에 내린 눈이 그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지 않고 다 녹아서 낮은 고도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퇴적물들을 운반시키고 침식시켜서 갯벌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그 기후 변화의 증거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빙하는 사라지고 광활한 갯벌로 변한 딕슨 피오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다리를 움직여! 네. 곰발자국이네. 어머, 곰이 이렇게 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지금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저쪽으로. 두 번. 탐사 과정에선 언제 사람을 덮칠지 모를 북극곰에 대한 경계도 빼놓을 수 없다. This place, can we meet polar bear? Yeah, What we do you can. think? My colleague met one last year, Ah. right here. Ah. So it's possible. So you always have to be prepared. 밀물이 들어오기 전 지형 측량과 드론 촬영을 진행했다. 급격히 변하는 딕슨 피오르의 지형과 퇴적물 분석을 통해 과거 북극의 환경은 어땠는지, 온도가 지금보다 더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위해서다. 정확한 위도, 경도, 그리고 고도 자료를 얻기 위해서 지금 RTK GPS라고 하는 장비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낮이 되자 기온은 20도 가까이 치솟았다. 더위에 약한 북극곰 대신 모기의 습격이 시작됐다. 모기 정말 많다. 스발바르에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3년 만에 오랜만에 왔지만 뭐 전혀 제가 모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그 여기 한 20년 올해 꼭 20년 되는데 언제 가만히 있어 이거. 거기 지금 먹을 때 기후 위기가 만든 북극의 낯선 풍경이다. 네, 그래서 저거는 이 지역만 봐서는 여기가 극지방이다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지속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그런 북극의 미래의 모습이다. 빙하의 소멸은 딕슨 피오르만의 문제일까? 수천 년의 세월을 버틴 빌레 피오르. 이곳의 빙하도 점차 메마른 언덕을 드러내고 있다. 빙벽에 쪼개진 틈에서 폭포 같은 물이 쏟아지고 시커먼 흙탕물이 요동친다. 제가 2005년도에 이 지역을 탐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보이는 저보다 훨씬 더 앞쪽에 빙하가 있었던 것을 보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넓게 곰패스는 지금 많이 뒤로 후퇴를 해서 요 보는 언덕들이 옛날에는 안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빙하가 후퇴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나타난 거거든요. 육상에 많은 빙하들이 있었는데 그건 거의 다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피오르드에 들어와 있는 조수빙하만 일부 남아 있고 육상은 이제 훨씬 더 열을 많이 받으니까 훨씬 더 빠르게 다 사라졌고. 해빙이 줄어든 현장도 확인했다. This year, in the middle of June, it was no sea ice here, so you can go all the way into Pyramiden in the middle of June. But many years ago, this could be like in the beginning of August. It could change every year, of course, but it was a much longer waiting time, like a long wait time into the summer. And for me, as a guide, working here both in the summer and the winter, we see a change in the rivers are getting bigger. That means it's melting more during the summer. And we see the glaciers in the summer getting smaller in general. So it's like, I feel it's the last chance to see the nature as it's supposed to be. Yeah. Because now it just goes downhill. (2016년) 그린피스는 이곳 발렌베르크 빙하에서 피아노 콘서트를 열었다. (26km에) 이르는 웅장한 빙벽. 하지만 이 빙벽은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2017년)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발렌베르크 빙하를 폭주 기관차로 묘사했다. 보통 빙하는 센티미터 단위로 느리게 움직이지만 발렌베르크 빙하의 경우 2015년 하루에만 9m라는 엄청난 속도로 이동했다. It's been well known for quite a while that if you have an increased greenhouse effect, it's going to have a much higher impact in the Arctic area, both north and south
than at the equator. Because up here, the back radiation to space means a whole lot more than it does at the equator. And therefore, we can expect a 1.5 degrees warming will be 6 degrees up here, and that makes a lot. 바다 얼음인 해빙은 유리잔 속 얼음처럼 해수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육지의 빙하는 다르다. Oh, is it? So this part is almost. This ice sheet was like a healthy bank balance, but over the last 2 decades, it's a bank balance that's gone seriously into the deficit. We've heard a lot about these things, but effectively what it means is the ice sheet is losing mass, and it's now become the largest contributor to global sea level rise. 북극에서 육지 빙하가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곳은 그린란드. (2002년을) 기점으로 20년간 5,151기가톤의 얼음이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남한 전체 면적을 높이 50m의 얼음으로 덮고도 남는 양이다. 지난해 8월에는 그린란드 빙상 꼭대기에 처음으로 눈 대신 비가 내렸다. 영하 10도 안팎이던 3,000m 고지대의 기온이 9시간 동안 영상을 기록했다. The glaciers are thinning, retreating, and losing mass essentially everywhere around the world. Essentially, by the end of the century, the higher emission scenarios show that in these regions, the glaciers lose about 80 to 90 to 100% of their current mass. 육지에 담수를 가두고 있는 빙하가 사라지면 해수면 상승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전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해마다 2mm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4.5mm로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2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육지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두 번째가 열 팽창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관측을 해보면은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하가 빠르게 녹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전 지구의 해수면 고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부산은 수영만 요트 경기장부터 백스코 주변과 원동 일대까지 침수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국토의 5%가 물에 잠기고 332만 명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된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는 2050년 전 세계는 유명 건축물과 랜드마크들을 잃게 될 것이다. 육지의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녹는다면 이번 세기 말 해수면은 최대 2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백야의 땅이자 인간이 거주하는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한 롱이어비엔. 오둔 씨는 13년 전 이곳에 정착했다. I like the mountains and being outdoors, and
Yeah, I think we have a nice season. Maybe the dark season can be a little bit long, but still I think we have so much enjoyment when it comes to spring and 북극점 탐험가로 일한 적이 있는 오둔 씨는 북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그런데 최근 그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다. Working in the field, for instance, going on the sea ice in the fjords here. In the beginning, when I came up, we could drive on the sea ice with snowmobile, where there is no sea ice now. So that makes it sometimes harder to travel around because we have to go around the fjord and not straight over the sea ice. 직접 지은 집에도 문제가 생겼다. 스발바르의 주택들은 대부분 땅 위가 아닌 기둥 위에 지어져 있다.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집 전체가 무너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When the permafrost freezes and thaws, it will move a lot. Yeah. So then you drill a pole down, but if you don't drill far enough, the poles can be lifted out. 최근 스발바르에는 땅을 밟으면 매트리스 위를 걷는 것처럼 출렁거리는 곳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KBS 취재팀은 땅이 꺼지면서 생겨난 거대한 웅덩이를 발견했다. 저도 20년 동안 여기 다니는데 처음 보는 겁니다, 사실. 무너진 흙덩어리 사이로 두꺼운 얼음층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 얼음쐐기라고 하는데 저기 사실은 동시베리아 이런 지역에 흔히 볼 수 있고 이쪽 스발바르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운데 이게 좀 우연찮게 이런 걸 좀 발견한 것 같아요. 실제 영구 동토층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걸 여기서. 영구 동토층은 주로 북극의 고위도에 위치하며 땅의 온도가 낮아 2년 이상 얼어있는 토양층을 말한다. 하지만 영구 동토층은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 얼음이 녹으며 물웅덩이가 생겨나고 땅의 균열은 커지고 있다. 롱이어비엔 시내에 있는 3층 건물. (2014년) 벽에서 균열이 발견된 후 공동 계단이 휘었고 벽이 뒤틀려 문도 닫히지 않는다. 결국 2016년 30명의 주민들은 대피해야 했다. Well, some places in town now, they drill 20 meters down. The more the permafrost melt, the deeper you have to drill. You have to make it stable. So far, I don't think it's a big problem, but it can be in the future, I think. 산 사람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기후 위기를 피해가기 힘들다. 영구 동토층에서는 시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스발바르에서는 1950년대부터 매장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땅이 녹으면서 매장 금지법 이전에 묻은 관들이 떠내려가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The permafrost is melting. It does affect how the mountainsides stay, not the mountain itself, but the slopes of gravel. In order to keep our buried ones safe, they will be moved to another spot.
1980년대 이후 북극 영구 동토의 표층 온도는 최대 3도 상승했다. 두껍고 오래된 얼음인 하얀 영역은 줄고 얇고 어린 얼음인 파란 영역은 늘었다. 영구 동토층 면적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얼음이 사라진 동토는 푸르게 변하고 있다. 툰드라 그리닝 현상. 식물이 온실가스인 탄소를 흡수하지만 빛을 반사하던 눈과 얼음의 감소는 더 큰 온도 상승을 불러온다. 북극의 초록 풍경이 반갑지 않은 이유다. 여름에도 얼어 있고 겨울에도 얼어 있고 계속 사시사철 얼어 있는 곳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응이 비가역적이라는 거거든요. 한번 녹으면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대는 끝인 거고 다음 빙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영구 동토층의 붕괴는 기후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얼어있던 땅이 녹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유기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하게 되고 그 미생물이 유기물을 이제 먹는 거죠. 소화하게 되면서 배출하는 게 이제 온실가스거든요. 영구 동토층에는 최대 1조 6천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의 2배에 달하는 양이다. 이산화탄소보다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도 변수다. 작년 이제 8월에 IPCC 6차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메탄의 위험성이 이제 좀 더 강조가 됐거든요.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에 비해서 25배, 30배 정도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영구 동토층이 품고 있는 메탄 가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매몰돼 있던 메탄 가스에 불이 붙으면 즉각 폭발을 일으킨다. 메탄이 북극에 얼어있는 땅에 엄청난 양이 매장이 돼 있는데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영구 동토가 이제 호흡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축축한 늪지대에서 메탄이 올라오거든요. 그 뽀글뽀글하는 늪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메탄이나 이산화탄소들이거든요. 이미 영구 동토층에서 대규모 탄소 방출이 시작됐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가 이미 영구 동토층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1년에 약 17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다라고 나오는 논문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 우리 학계의 핫 토픽입니다. 탄소 품은 시한폭탄. 영구 동토층의 위협은 눈앞에 닥친 엄중한 경고다.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미지의 미생물이 인간에게 어떤 위협이 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구 동토층은 판도라의 상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많은 탄소를 나올 뿐만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그런 미생물에 의한 또 다른 질병이 창궐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 질병 모든 것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판도라의 상자인 거죠. 북극의 이상 기후는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추위와 강풍을 견디기 위해 키가 작게 자라는 북극 식물들. 그런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비슷하게
유럽에서 이 식물이 많이 무정을 했어요. 이 식물은 잎에 비타민 C가 있어서 실제로 먹어볼 수 있어요. 먹으면 약간 신맛이 나요. 살짝.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네, 한번 먹어보세요. 어때요? 신맛이 나죠? 새콤하고 되게 맛이 괜찮은데요. 샐러드 같아요. 샐러드 야채. 네. 북극에서 생존해온 식물들이 최근 대혼란에 빠졌다. 이상기온으로 서식지가 북상하거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실 북극 툰드라 식물이 거의 벼랑 끝에 서 있거든요. 눈이 많이 온다거나 혹은 더 건조해진다거나 그러면 이제 식물들이 조성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북극에 살던 초본 식물들이 사라지고 뭐 이끼가 늘어난다든지. 식물 생태계뿐 아니라 동물들도 변화에 직면했다. 최대 포식자인 북극곰은 해빙을 기반으로 물범이나 바다 코끼리를 사냥한다. 그러나 해빙이 사라지면서 굶주리는 북극곰이 많아졌다. 달라진 북극에서 살아남기 위한 북극곰의 처절한 본능은 기존 생태계의 질서까지 거스르고 있다. 과거에 니알슨 타운에 건물이 있는 곳에 직접 곰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새들의 알들을 모두 모조리 먹은 사례가 있었다고 하고요. 스발바르 서쪽 해안에서 바다새의 알을 훔쳐먹는 북극곰의 모습이 포착됐다. 알을 깨먹느라 앞발은 금세 노란색으로 변했다. 열두 마리의 북극곰이 18시간 동안 먹어치운 알의 개수는 2,638개였다. 북극곰이 술록을 사냥하는 모습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 This year in April, I did see a polar bear attacking a reindeer and killed it. The only picture I then have is the polar bear laying on the reindeer and eating it. So, but yeah, so we do see it's happening, and like the first time I think it was. 니알슨 폴란드 기지 주변에서 과학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북극곰이 술록을 익사시킨 뒤 다시 해안으로 끌고 온다. 물범을 사냥하던 북극곰은 얼음이 없어진 바다에서 생존하기 위해 육지의 포식자로 돌변했다. There are about 3,000 polar bears in this population we have here. And globally, they are doing quite stable, we think. But what we see changes is in their behavior and the use of the area where they live. So some of the things we see here now are they are starting to be more on land. They are starting to hunt a little bit of reindeers and some of the seals on land and not on ice as they traditionally have been doing earlier. 바다 코끼리의 멸종 위기도 심각한 문제다. 바다 코끼리 개체수는 전 세계 12,000여 마리에 불과하다. 바다의 얼음이 사라지자 해안가로 몰려들었다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한다. So walrus are a key species in the Arctic marine ecosystem. And they're also culturally very important and very significant to Arctic people. But we know that despite being big, powerful animals,
they're increasingly vulnerable to the climate change and to the implications of climate change on the Arctics. 북극 생태계를 떠받치고 있는 식물과 동물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인간도 결코 다르지 않다. 영구 동토층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자 저장고 시드볼트. 내부의 온도는 항상 영하 18도로 유지돼 전기의 공급이 차단돼도 종자를 지킬 수 있다. 또 지진과 핵테러, 소행성 충돌 등 모든 위험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 시드볼트에 위탁돼 있는 종자는 모두 6만여 종, 110만 개가 넘는다. As I said, it's our future. We don't know what will happen. There are wars on the world. Maybe it will help us, all of us.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던 스발바르 종자 저장고도 위기를 맞았다. 2016년 가을,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북극권을 덮쳤다. 눈이 녹은 물이 쏟아지며 터널 입구가 침수됐다. As the permafrost surrounding the seawall did not establish itself as originally projected. And now the upgrading work to the seawall was carried out in 2018 and 2019 to provide additional security to the seawall based on a precautionary approach. 인류 최후의 노아의 방주가 기후 위기 앞에 무너진 것이다. 하지만 인류 코앞까지 닥친 이 위기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지금까지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45억 년 지구 역사에서. 그 멸종이 있을 때마다 제일 중요한 시그널은 다양성이 줄어들었던 거예요. 예. 굉장히 다양성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생명체로서 이 지구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유지해야 할 필수 조건이거든요. 현재 북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데이터는 니알슨 과학기지촌에 모인다. 니알슨에는 전 세계 10개국이 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산기지는 2002년에 처음 문을 열었고 올해 20년을 맞았다. 과학자들은 날씨가 온화한 여름철에 주로 과학기지촌을 방문한다. 특히 빙하가 녹은 물의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는 일은 여름에만 할 수 있다. From here, we monitor the discharge of water from the glacier that is melting to the fjord. So we monitor the quantity of water and the suspended solid, the microbes that will transfer from the land to the seawater. 다산기지 앞 콩스피오르 빙하 역시 매년 수백 미터씩 후퇴하고 있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곳이다. Can you show us some samples? Yeah, you can see. Yeah, it's red and all the water are this color. The water take all Manganese. this, iron, manganese, Iron, and manganese, yeah, okay. all these minerals
to the fjord, and all the fjords get red. 기상 관측 풍선을 매일 띄우는 것도 중요한 연구 일정. 라디오 존대 관측이다. This is a device that we attach to a meteorological balloon. Every station, so there are a lot of stations in the world doing this every single day, and we do it at 11 UTC. So it's synchronized between the different stations. 이 풍선이 고도 30km까지 올라가 기온이나 바람, 습도 등을 관측하는데 일기예보 생산에 활용된다. 독일 기지에선 1920년대부터 북극에서 라디오 존대 관측을 시작했다. 날립니다. 100년의 기록을 보유한 건데 북극의 기후 변화를 감시하는 강력한 도구인 셈이다. How far is it from here? It's just over there. It's like 1 kilometer from here. 해발 고도 474m에 위치한 제플린 관측소. 지구 최북단에서 북극의 배경 대기, 즉 오염되지 않은 기준값을 생산한다. 관측 장비 주변에선 어떤 작은 오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어텍스 재킷도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될 수 있어 벗어야 할 정도다. First of all, the observatory is sort of in networks with different observatories around the world. But this one is actually acting like an alarm system for the globe because they will detect things first. 1988년 처음 문을 연 제플린 관측소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와 각종 오염 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Most importantly is the long-time series, like the CO2 measurements, which has been going on since 1988. And we have instruments for a lot of different types of measurements. And we have instruments from several countries like Norway, Sweden, Japan, South Korea, and so on. 그런데 최근 청정한 제플린 관측소에서도 이상 변화가 감지됐다. 지금 같은 여름에는 식물의 광합성이 활발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406 ppm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다시 높아지는데 지난해 겨울 처음으로 422 ppm까지 치솟았다. 산업화 이전보다 50%나 증가한 수치다. 북극의 대기에서도 기후 위기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We installed this climate change tower in 2010. Since the installation, we had some interesting results, and one of them is that in the last 10 years, the medium temperature in Eoles would increase 2.7 degrees. 증가하는 탄소 배출과 그 영향이 증폭돼 나타나는 북극. (6,000km) 떨어져 있는 북극의 변화는 기후재난이라는 나비 효과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겨울철에 북극의 온난화가 되면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 한파가 자주 발생하고 강하게 올 수 있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 달 전에 북극해에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8월 달에 폭염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를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북극은 우리 미래의 척도다. 극지의 기후 변화가 극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탄소를 통해서 또는 뭐 바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런 제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주니까 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북극은 이제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심장하고 같은 역할을 해요. 지구의 기후 변화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곳은 아프면 뭐 치료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심장은 굉장히 위급하게 발생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주시하고 관찰하고 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극의 위기는 전 세계 인류의 위기다. UN's leading international climate scientists call the latest climate report nothing less than, quote, code red for humanity. Let me say it again, code red for humanity. 지금 이대로라면 여름철 북극의 해빙은 10년 안에 모두 사라질지 모른다. 그리고 북극의 변화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다.